안녕하세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부터는 역대하를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피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전 건축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두로의 후람, 열왕기에는 히람이라고 표기되는 통치자와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부분입니다. 후람 혹은 히람이 다스리던 두로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는 버니게라고도 표현되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이 있는 지역이죠. 주로 해안가에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대표적인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비블루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지중해의 양대 해양 세력은 페니키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었죠. 고대에는 이 두 민족이 본국만이 아니라 지중해 곳곳에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 페니키아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레바논 산지에서 나는 좋은 목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언급되는 백향목과 잣나무, 백단목이 그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백향목은 오늘날 레바논 국기 한가운데 그려져 있기도 했던 품질 좋은 목재로 고대로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던 것은 성전을 이 레바논산 최고급 목재로 짓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지역에는 곧고 높게 자란 목재도 또 튼튼한 석재도 부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도 하죠. 후람은 기꺼이 솔로몬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람은 자재뿐 아니라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매우 적극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그리 천연 자원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산지였고 광물이나 목재, 석재 등 대부분의 자원들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키울 수 있는 풍부한 초지도 부족했고 대부분의 땅에서는 연중 부족한 강수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저수지를 파놨다가 우기가 되면 그 물을 어떻게든 모아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풍성한 목재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가 부릴 수 있는 수만 명의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자라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맞부딪히게 될 일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아주 강력한 느낌, 기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워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생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